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금융 이해와 활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DT 테스트에 관련해서 이제 대비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험 배점이 어떤지, 과목별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은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죠. 활용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융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배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되게 우리가 DX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DX라고 많이 쓰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디지털 금융 또는 디지털 뱅크, 그래서 디지털 뱅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뱅이나 토스뱅 같은 것을 디지털 뱅크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한 건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디지털로의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완벽하게 전환된 그게 디지털 뱅크인데요. 어쨌든 디지털 전환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15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과목으로서는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어떠냐, 여러 가지 샌드박스라든지 정책 변화에 관한 흐름을 보는 것이 또 15점. 이렇게 해서 디지털 금융 이해는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금융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디지털 금융 기술과 관련돼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4과목 중에서 배점이 무려 50점입니다. 다만 시험 문항수는 사전에 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어떻든 50점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수업에서 하겠습니다만은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하라고 하는 기본서 외에도 부록 교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우리 AI와 관련된 부록 교재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블록체인 쪽은 이쪽에 있는 내용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좀 추가되긴 하지만, 이 AI 부분이 부록에서 많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되어 있다.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다보면 이 본 과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 버리는 건 있습니다만은 교재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공부해서 뭐 시험에 쉽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추가 강의로 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강의는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기본서에 있는 차례대로 먼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부록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의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마케팅 부분이 20점.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보면 MZ세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알파 세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용금융, 우리가 소외된 어떤 그 심파일러에 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로 디지털 금융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70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굉장히 편향이 돼 있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의 이해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의 이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거에 따르는 디지털 뱅크, 디지털 은행, 디지털 금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뱅크라는 거 소개하고, 디지털 뱅크의 본질, 디지털 경제권, 유노멀 시대의 디지털 뱅크, 디지털 전환 기업에 관한 사례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면 애플페이가 골드만삭스하고 손을 잡고 단기간에 미국에서 수조 원의 예금을 유치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종 업종들이 금융시장으로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진출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이해가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책 트렌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거기에 특히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 움직임이 있는 거. 데이터 경제 시대와 데이터 보호주의. 특히 이제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규칙을 GDPR이라고 해서 원칙이 있죠.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금융의 혁신, 규제 완화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2021년에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3법이 뭐냐? 거기서 우리가 가명정보라는 게 뭐냐? 익명정보가 뭐냐? 그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법 자체는 바꾸진 않지만 일종의 모래밭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혁신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을 갖고 오는 기술에는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결합되느냐 되고 있는지를 어떤 정책의 트렌드 정도로 살펴보는 게 이 과목이다. 3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3과목은 디지털 금융 기술로서 아까 50점이었잖아요. 가장 배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저장했다면 지금은 크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 다음 블록체인의 연속성이 있죠. 우리 NFT 기술 간에 의해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디지털 전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트윈, 실시간으로 현재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상황을 똑같이 디지털상에 만들어 놔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트윈이라는 건 쌍둥이 아닙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미래의 기술이죠. 양자. 우리가 얽힘과 중첩으로 설명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여러분 영화 중에 앤트맨이라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 양자 컴퓨팅 이런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증 기술. 우리 신원증명 같은 것들이 우리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카드에 되어 있지만 별도의 어떤 디지털 인증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 이런 것들이 50점을 두고 있는데 가장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3과목이. 그 다음에 끝으로 마케팅 쪽에서는 점포들의 변화, 특히 우리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에 있는 걸 우리 그대로 따랐는데 이제 점포를 폐쇄할 때도 지난해죠. 감독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점포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변화, 알파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금융 서비스도 선형의 경제가 아닌 순환 경제로 감으로써 친환경,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인베이드 파이낸스. 바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은행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빅테크 플랫폼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경제, 아까 얘기했죠? 순환경제. 그 다음에 아주 다양성, 평등성, 뭐 이런 것들. 우리 어떤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약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용적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마지막 디지털 금융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